내가 아는 지인 중에 39살 먹은 이 씨가 있는데 얼마 전에 나하고 술 한잔 간단히 하는데 자기가 남편을 죽였다고 횡설수설 얘기를 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CCTV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이 씨가 8월 29일 날 오후에 집에서 여행용 가방을 한쪽 손에는 끌고 한쪽 손에는 뭐가 잔뜩 들어있는 두툼한 비닐 가방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그 다음날 2개의 비닐봉지를 든 또 이 씨가 또 나오는 게 보여요. 아이고. 뭔가 이상하지 이때. 이상하죠.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 시간 끌을 게 아니야. 빨리 지금 분명히 최 씨는 지금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씨를 소환해버립니다 경찰이. 거기 앉혀놓고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냥 다이렉트로요? 남편 죽었죠. 이 사건이 발생한 건요 2010년 8월 31일이에요 창원 중부경찰서에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요. 제보할 게 있어요. 내용이 뭔가요? 내가 아는 지인 중에 39살 먹은 이 씨가 있는데 그 이 씨가 재혼한 남편이 최 씨인데 20살 차이 나요. 59세입니다. 얼마 전에 나하고 술 한잔 간단히 하는데 자기가 그 남편을 죽였다고 횡설수설 얘기를 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게 이 제보가 들어왔어요. 실제 그런지 아닌지 여부는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사는 데가 어딥니까 했더니 아파트래 아파트. 그럼 아파트는 간단해. 아파트 가갖고 CCTV 까보면 돼. CCTV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최 씨는 안 나와. 이 씨가 8월 29일 날 오후에 집에서 여행용 가방을 한쪽 손에는 끌고 한쪽 손에는 뭐가 잔뜩 들어있는 두툼한 비닐 가방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그 다음날 8월 30일 날 최 씨의 행적은 안 나와. 12시 02분경에 2개의 비닐봉지를 든 또 이 씨가 또 나오는 게 보여. 아이고, 뭔가 이상하지 이때. 이상하죠.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 시간 끌을 게 아니야. 빨리 지금 분명히 최 씨는 지금 안 보여. 아내만 계속 여행용 가방 비닐봉투를 들고 들락날락 하는 거야. 그렇죠. 이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씨를 소환해버립니다 경찰이.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경찰이 거기 앉혀놓고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아 그냥 다이렉트로요? 남편 죽었죠? 죽였죠로 안 물어봤어요. 죽었죠? 죽었죠. 그냥 생각보다 의외로 쉽게 잡혔겠습니다. 내가 죽였어요. 죽인 거고 당신 우리가 CCTV 다 깠어. CCTV 다 깠더니 당신 여행용 가방 비닐봉지에 나눠서 막 들고 뭐 연신 날르던데 당신 시신 훼손했지? 그래서 유기했지? 이제 이것까지 짚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바로 인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9월 2일 날 그냥 긴급 체포해버립니다. 바로 그냥 제보 한 통에 CCTV 몇 번 까보고 그냥 바로 불러다가 소환해가지고 그냥 살인에 시신 훼손에 유기까지 한순간에 주르륵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게. 자백 내용을 좀 볼게요. 2010년 8월 29일입니다. 13시 30분경에 집에서 남편이 이 씨가 평소 자주 자기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먹는데요. 아내가. 그리고 늦게 귀가를 한대요. 이거를 이유로 해서 남편이 핀잔을 막 줬대 자기한테. 근데 나라도 이거 여자가 맨날 술이나 먹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또 재혼해가지고 20년 차이 나는데. 그렇죠. 그런 아내가 그러고 댕기면 싫죠. 어떤 사람이 좋겠어요. 그거 당연히 핀잔 주지. 그래서 서로 말다툼이 심하게 그렇죠. 됐대요. 이러면 싸우죠. 그러니까 한 20살 더 먹은 그 남편 최 씨가 넌 정말 알코올 중독자다. 모욕적인. 너는 아무래도 너 알코올 중독인 거 보니까 너 정신병원에 내가 넣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사실은 자기가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 최 씨가. 남편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살려서 얘기한 거야. 이 여자가 화딱지가 나고 에이씨 나 나갈 거야 하고 나가는데 딱 못 가게 막았어. 가긴 어디 가 이렇게 어딜 나가? 말다툼이 되다가 아무래도 이 남자가 또 지병이 많아가지고 체구도 작고 많이 아프대요. 실갱이를 하다가 이 씨 여자가 저를 빗게 하고 확 밀어버렸는데 최 씨가 발라당 까져버린 거예요. 그때 뒤로 넘어지면서 잠깐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딱 나가서 남편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걸 보는 순간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도 저 인간으로부터 내가 여태까지 당해왔던 폭언, 멸시 이런 게 막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막 생각나더라는 거야. 더 화가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예 죽여버려야겠다. 이왕 내친 김에. 그런 마음을 먹고 자기가 주방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 가서 비닐봉지를 들고 나왔다. 그래서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우고 밑에를 조였다는 거예요. 비닐봉지에 씌워진 채 질식사를 한 거예요.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네네. 8월 30일 날 오전에 네. 딸을 등교를 먼저 시켜요, 학교를.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20살 차이 나죠? 이 여자가 데리고 온 딸이에요. 그 딸을 오전에 등교를 시킨 다음에 이제 남편은 네네. 죽여갖고 저쪽 방에 넣어놓고 네네. 그 이후에 자기도 마산 회원구 그쪽에 친정집이 있대요. 네네. 그걸로 달려가가지고 토막을 내기 위한 흉기. 그러니까 즉 말하면 톱칼 그런 등등입니다. 것들. 그걸 들고 와가지고 혼자서 토막을 내기 시작합니다. 몇 토막 냈냐면요. 8토막 냈어요. 아, 무서워 진짜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돈 좀 있어서 좀 나를 데리고 산다 하는 이유로 예. 내 딸, 내가 데려온 딸한테도 너무 함부로 했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가 데려온 딸한테? 딸한테 너무 함부로 했고 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친정집 부모님들 식구들까지도 이 남자가 나를 엄청 무시했다. 무시했다. 그동안 내가 쌓일 대로 쌓였다 그거. 그게 이렇게 살인으로 연결된 이어졌다.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비닐봉지 여기에다가 시신을 나누어 담아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차에 실어가지고 예. 어디다 갖다가 그 뒀냐면 시신을 네. 경남 함안에 있는 저 친정집 아마 땅에 딸린 집인가 봐요. 자재창고 비슷한 데다가 시신을 갖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참. 그건 이제 이거야 뭐 금방 경찰이 달려가서 찾죠. 시신을 네네네. 회수하죠. 네. 그런데 경찰이 보기에는요. 아무리 나이 차이가 난다 손 치더라도 예. 여자 혼자서 남편을 살해하고 혼자서 토막을 내는 걸 그렇게 순식간에 금방 해치웠잖아요. 단독범이라고 본인은 계속 주장하지만 뭔가 이건 좀 안 맞아요. 이치에. 그래서 이제 현장 검증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예. 예. 이 여성이 9월 3일 날 16시경에 예. 결국 동생하고 같이 범행했다는 자백을 받게 됩니다. 재차 이제 자백한 내용을 추가 자백 내용을 보면 네네. 부부 싸움이 시작된 건 맞아요. 근데 그때 집에 남동생이 와 있었어요. 그때 싸움이 어떻게 됐냐면 예. 예. 남편 최 씨의 팔을 잡은 상태에서 예. 같이 방바닥에 넘어지게 됐어요. 그때 넘어졌을 때 화가 났어 남편이. 이런 나를 넘어뜨려? 니네 둘 다 죽여버릴까? 이러면서 이제 덤벼들었고 네네. 이때 이제 막 때리려고 그러니까 그 남동생이 달려들어서 그 매형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매형. 매형의 양팔을 잡은 거야. 33살이고 33살이면. 50세니까 꽉 붙드는 거야. 그 사이에 자기가 주방으로 쫓아가고 비닐봉지를 가지고 와서 얼굴에 씌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웃기는 게 누나하고 같이 죽이는 이유가 잡아줘. 없거든. 잡아줄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자예요. 아, 남동생이요? 그럼 당연히 체포를 해야 되겠죠. 걔한테 진술을 들어보니까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요? 누나가 매 맞는 걸 보니까 예. 너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3일 날 18시 30분경에 동생도 긴급 체포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살인 및 사체 유기, 사체 훼손이죠. 네네. 두 명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지 남동생까지 지 친정집에 잘 있는 애를 왜 불러가지고 동원했다 이거죠? 남동생까지 그렇죠. 동원한 거죠. 동원해가지고 내 아들 내 오빠를 죽인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의견서 제출했어요. 저 창원 중부경찰서에다가. 최 씨 이 사람의 재산을 노리고 죽인 거다. 8월 20일 날 부부가 쓴 약정서를 보면은 네. 최 씨가 이 씨한테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뺏을 목적으로 엄청 잘했다 이거야. 막 교태 부리고 해가지고 그때는 최 씨가 뻑가가지고 예. 이혼도 해버리고 본체하고 위자료 네네. 조금 떼어주고 예, 예. 아파트 명의 이전해주고 가게 파는 가게 거. 파는 돈도 거기다 입금시켜주고 해주고. 그러고 다 재산 증여한다는 내용도 각서도 썼대. 써주고. 예. 나하고 사는 조건으로. 예. 이것과 관련돼서 유족 주장은 뭐냐면 이 씨가 최 씨에게 재산을 넘겨받기 전에는 매우 다정다감했대. 그렇지만 재산을 넘겨받고 난 이후부터 네네. 사람이 180도 태도를 바꿨대. 시댁 쪽에다가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야. 그 유족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재산 조사도 해요. 네네. 진짜 막 넘어가고 간 거, 그 다음에 휴대폰 통화 내역도 다 분석을 하죠. 그리고 주변 인상들에서 또 탐문하면서 다 그 수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후 이 재산 변동과 그 보험금 등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네.
가정불화로 인한 그냥 그 살인 사건으로 결론을 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아니다는 우발적 거죠? 살인으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요거는 2011년 2월 24일 날 창원지방법원 서승열 재판장 그 주도하에 재판이 있었는데요. 네. 살인 사체 유기 훼손으로 누나 그 이 씨 징역 20년 받았어요. 동생은요 징역 9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한 피고인이 남편을 죽인 후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것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친구에게 범행을 고백, 수사가 시작되게 했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범행을 고백했고 그것 때문에 수사가 시작돼서 범행이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감경했대요.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은 뭐 궁극적으로 징역 20년 그다음에 동생은 9년으로 정리가 됐는데 악연끼리 만난 겁니다. 맞아요. 만나서는 최 씨는 안 특히나 악연을 만난 거예요. 전생이 원수를 만났는데 아주 잔인하게 2달 만에 토막 쳐버린 거예요. 여덟 쪽 토막. 창원 남편 토막 살인 사건 네. 다뤄봤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